전화가 와서 보니까 바로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전화가 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먼저 하냐? 보통은 행동대장인데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전화가 와 있어서 제가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친구들이 전화 온 시점이 김밥 먹을 때가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집으로 향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소 가게 갈 때,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었죠. 걸어서 이모 바로 이제 저희 가게로 놀러 와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되는데 하면서 제가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요 하면서 그렇게 막 더 본인들이랑 오래 놀지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뭔가 이렇게 수긍을 하는 것 같지 않길래 제가 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었고 행동대장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주도록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김밥을 겨우 다 먹으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모 지금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 지금 김밥 먹고 있어 하니까 집에서 지금 가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아까 그 친구한테 2시부터 5시까지 놀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니까 그 친구는 2시까지 이모가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지금 1시쯤 됐었나요? 그때 이제 도착을 했다고 이모가 2시에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빨리 온 건데 하면서 막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또 뭔가 통보를 잘못 들었구나. 뭐 내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줘도 그 친구들은 그냥 그 친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던 것 같고, 분명 내가 2시부터 5시까지만 놀 수 있다 했는데 그 친구는 2시까지만 놀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행동대장이 와 있으니까 이모가 지금 좀 늦겠지만은 갈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죠. 저 아이를 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저 아이가 순순히 갈 것 같지 않아서 저 아이는 집에 놔두고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교제고 가족들에게는 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내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고 분명 즐겁긴 하지만은 사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어머니도 크게 거부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따가 올게 하면서 아이를 맡겨놓고 그렇게 이제 가게로 내려왔죠. 가게로 내려오는 그 도로였는데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막 아이들이 이모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방방 뛰면서. 그래서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못 봤었고 한참 못 봤어요. 한 달이 더 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저를 발견했는지 막 저를 건너편에서 부르면서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막 누가
보든 상관없이 막 이모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오버를 했습니다. 아 하면서 그래 하면서 안녕. 좀 뛰고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막 사람들 행위 지나가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순간은 여기서밖에 없다. 뭐 가게에서 그러겠냐 싶어서 막 같이 오버를 했죠. 오버를 하면서 막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반가움을 표시했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도 제가 일부러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이렇게 좀 벌어 안아주고 싶은데 얘들이 이제 5학년이 됐고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얼마나 뻘쭘 하겠나 이런 생각에 마음은 막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고 싶은, 그 아이들이 2학년이고 2학년이었나요? 저 아이가 4학년 때 그때 이제 저희 그 아이들이 막 저에게 이렇게 포근히 안겼던, 뭐 이모로 무조건 달려와서 뭐 행동 대장이든지 막 이렇게 안겼었는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을 이제 손짓으로 톡톡 터치를 해줬죠. 행동 대장도 그렇고 지설 좋아하는 친구들 아 너무 반갑다 하면서 너희 몇 년 만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뭐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근데 몇 년 만이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친구들도 반가웠는지 그렇게 별말을 안 해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막 아이 얼굴이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로 왔었고, 가게로 오니까 뭐 또 이렇게 또 레이더망을 이렇게 쏘죠. 쏘면서 이거 여기 있네 저거 여기 있네 하면서 뭐는 또 갖다 버리고 했다 하면서 바꿔진 가게를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둘러보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너 이제 5학년 됐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5학년 되면 4학년 때보단 재미없는 거 알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냥 뭐 놀이하지 않고 그냥 뭐 앉아서 대화만 해도 시간 잘 가겠거니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놀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자주 했었던 퀴즈 맞추기를 했었죠. 컴퓨터를 켜서 한글을 켜서 타자를 치면서 뭐 초속 맞추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적어서 막 대결을 하고 했었죠. 화이트보드를 하는데 그 보드 마커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하다가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이모 화이트보드 마커 좀 사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줘서 제가 어제 또 교보문고 가서 조금 비싼 그 화이트보드 마카를 좀 사게 되었죠. 어쨌든 살 때가 됐으니까 또 이 친구가 마카 좀 사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어제 또 교보문고 가서 막 저희 아이 학습지 이런 것도 사고 좀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 그런 것도 좀 샀었죠. 어쨌든 행동대장은 그 나라 이름을 조성으로 문제를 막 내고 저희들이 맞췄었고,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이제 그 동물 이름을 이렇게 내면서 저희들이 맞췄죠. 전 동물에 자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동물을 초성 게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동대장은 굉장히 자신 있어 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팔 운동을 잘해서 원숭이라서 이런 동물 초성 맞추기는 저는 자신 있어요 하면서 막 저에게 제 눈을 보면서 막 그렇게 오그라드는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광고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왜 자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원숭이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물 맞추기를 했었고 결국엔 본인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너 별명이 원숭이 맞구나 하면서 제 친구들이라서 동물이 다 제 친구들이라서 제가 이런 게임 잘해요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제가 엿봤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저는 뭔가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주제가 대화였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맞추는 단어가 아니라 말의 대화를 맞추는 거라서 그냥 이응 기은 해갖고 안녕 뭐 이런 거 배고파 이런 문제를 냈었죠. 되게 소소했는데 굉장히 좀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저희가 매번 했던 게임이라서 뭐 평범하면 평범할 수 있는데 그 속에도 이렇게 약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들끼리 웃는 순간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게임을 했었죠. 아이들이 제가 2시에 집에 가는 줄 알고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가게에 좀 머물다가 이모 가게 근처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시내에 보드 카페를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은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논다고 했었으니까 중간에 이제 5시까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시내에 가서 보드게임 하고 5시에 집에 가라 이런 말이었는데 저는 뭐 시내 갈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친구들이 가게에 머문 시간까지만 노는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본인은 그 말이 아닌데 이모가 5시까지 놀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놀고 시내 가서 조금 놀자는 말이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죠. 그리고 저희 아들도 집에 있고 또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그 도배장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짐을 막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모 바쁘다 하면서 더 오래까지 못 논다. 행동대장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가요, 제발 좀 가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행동대장은 약간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내가 안 된다 했을 때 안 되는 거를 수긍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도 가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막 저의 이제 행동을 바꾸려는 그런 가요 이모 가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가 아쉬운 걸 아니까 가요 가요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죠. 그래서 행동대장이 자꾸 가자 가자 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 행동을 바꾸려고 막 어떻게든 막 그 머리를 막 써서 계산을 해서 막 저의 의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거랑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행동대장은. 그래서 수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에 의해서 가요 이모가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고, 금방 또 뭐 수긍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하고, 저에게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모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동대장이 용돈도 받은 거를 제가 알고, 그래, 사 먹어. 하면서, 네 돈으로 사 먹으라는 거죠. 그랬는데, 행동대장이, 안 된다면서, 이 돈은, 시내 갔었을 때 써야 할 돈이고, 모자란다고. 내가 지금 간식 먹고 싶은데, 간식 먹고 싶은 거는 이모가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를 보아하니, 얘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이모 가게 왔는데 기분을 내려고 이모한테 좀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다. 그러면은 편의점 안 가고 제가 들렸던 가게 중에 제일 저렴했던 무인 가게 가면 내가 사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편의점 가서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싫으면 알겠다 하면서 저도 더 사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어차피 너희 시내 갈 거 아니냐. 시내 가는 버스 가는 길에 있는 무인 가게라서 가깝다. 걸어가면 된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행동대장이 그럼 알겠어요 하면서 나갈 때 이제 먹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너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내가 사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바로 응 사줘 이러면서 본인들이 어디 가려고 하니까 편의점 간다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뻘쭘했죠. 아유, 조금만 기다리면 이모가 저기 조금 걸어가도 무인가게 가서 이모가 사줄 텐데 얘네들이 못 참고 옆에 있는 또 편의점에 간다고 하네 하면서 좀 무안했습니다. 무안했지만 그것 또한 제가 견뎌야 하는 곳이라서 그러려니 했었죠. 초코바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그거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한 줄이랑 똑같네 가격이가. 그런데 또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본인은 사 먹지 않고 친구만 사주고 왔더라고요. 이건 좀 또 희한한 광경이다 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희한하다 하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봤죠. 아이들이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시내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서 막 마이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우리 아들이 부러뜨렸어요 하면서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을 하나는 호랑수월가 뭐 그런 노래였고 하나는 이제 행동대장이 좋아하는 그 국가대표 OST죠. 넘블피쉬의 뭐죠? 제목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곡을 또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행동대장이 부를 때 좀 따라 불러줬습니다. 행동대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고요. 원래는 그 보드카페를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굉장히 보드카페를 좋아합니다. 자기 어머니랑 간 기억이 있었고 그곳을 또 저희들을 초대해서 그 똑같은 보드게임장을 저희들이랑 또 갔었잖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행동대장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곳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뭐 1층에서 6층까지 뭐 다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더 비싸고 청소년도 어린이보다 좀 더 비싼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놀만하다, 가격은 비싸니까 계속 놀 수 있다, 이렇게 1층에서 몇 층까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조금 당하듯 하더니 예전보다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좀 빨리 이렇게 수긍을 하진 않더라고요. 막 이래서 좀 그런데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본인 의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학년이 높아졌다고 막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여서 거기는 좀 무서울 것 같은, 무서운 기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알겠어 하면서 보드게임장을 포기하고 이제 거기 스포츠 놀이장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괜찮니 하면서 너는 보드게임장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또 제가 막 괜히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드게임장 가기로 했는데 다른 데 가기로 했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뭐 끝까지 뭐 이모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기는 했죠, 행동대장. 근데 저는 가지는 않았고, 이제 가는 친구들 이렇게 버스 타는 거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랑 헤어졌습니다. 보드게임장에서 잘 놀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그냥 뭐 행동대장이 좋아하니까 한번 못 이기는 척, 제 아들이고 뭐 엄마 보라고 막 놔두고 막 따라가서 막 모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자제를 했었죠. 제가 한 가지 놓친 얘기가 있는데,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을 가게 되었네요. 뭐, 그 스쿨뱅킹 때문에, 학교 스쿨뱅킹 때문에 제가, 그게 또 막 은행이 가능한 곳이 농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은행이면은 제가 뭐 계좌 이렇게 적어서 학교 제출하면 되는데 농협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농협 계좌를 이게 제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협을 제가 한참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막 폰뱅킹으로서 막 비밀번호를 막 제가 막 생각을 해서 막 눌렀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초과를 했었고, 은행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서 제가 보아하니 막 농협 계좌가 몇 개 되더라고요. 몇 개 돼서 이것을 한 곳에 합치고 비밀번호를 그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농협을 시간을 내서 갔었죠. 손님을 좀 기다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배정이 돼서, 저는 여자분이신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또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저는 항상 보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보아하니 넘사벽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도 그냥 되는 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 일단은 비밀번호가 안 된다면서 통장을 보시길래, 통장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뭐
통장을 뭐 개설을 해야 되는,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 입에서 그래서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말이시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소통이 안 된 게 확실하구나 이걸 느꼈고, 어쨌든 저는 이 비밀번호를 지금 몰라서 애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통장이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에 합쳐서 나머지 통장을 좀 폐기해달라고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좌가 하나도 아니고 지금 나머지 2개, 총 3개를 해야 되니까, 그 해지도 해야 되니까 뭔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지 내가 지금 해결을 하러 왔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뭐 제가 시간이 되는 직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좀 그게 그분에게는 참 고민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제가 나머지 통장의 비밀번호도 잘 모르겠다 했었을 때, 그냥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뭐 비밀번호 새로 만드는 거를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그냥 임의로 막 눌러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눌러보는 것밖에 빨리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막 몇 번 눌렀는데 안 되는데 하는데도 안 돼도 계속 해보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저에게 주시길래 이분이 정말 바쁘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안 되는 비밀번호 계속 누르다 보니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됐다고 드리니까 봐요 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그래도 다행이다. 어찌됐든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그분한테는 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인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하면 사인해주세요. 앞에 사인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니다. 사인해주세요. 앞에 사인해주세요. 하는데 이분은 좀 그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막 본인이 막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게임을 하면은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격동되고 막 덥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쓸어 넘기고 막 이런 신용을 하잖아요. 마치 막 팔 걷고 막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자 직원 뭐 이렇게 뭐 대비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이제껏 담당을 받았던 분이랑은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인하는 것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보고 무조건 나는 사인 창이 뜨면 사인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기하면서 이렇게 줬고, 그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삐걱거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뭔가 저의 통장을 2개를 이제 폐기를 하고 한쪽으로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수월하게 처리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셨는데, 그때 약간 침묵이 흘렀는데 이분은 굉장히 저랑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 복음을 던져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얼마나 나를 더 불편해 죽겠는데 더 불편하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고 좀 오랜 침묵 뒤에 다 되어서 다 되었다고 얘기를 주셨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정말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뭐 눈도 안 마주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어요. 자리를 일어났는데 좀 이렇게 걸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저기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봤는데 아까 그 직원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제가 놔뒀는지 그분이 안 챙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인사하기 바빴고 그분은 쳐다보지 않고 일하기 바쁘셨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누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저에게 헐레벌떡 갖다 주시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 뭐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분이 너무 탁 드리고 확 돌아서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못 전해서 무거웠고 발걸음이 무거웠고 왜 못 전했을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그랬나? 좀 불친절한 것 같아서 그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됐죠.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었고 제가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마치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이 빛을 미리 알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그분이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다가올 수 있냐 없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뭔가 느끼게 되는 빛이 나는 모르지만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의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미리 알고 어둠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도배 장판을 하기로 돼 있어서 그 전날이 이제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막 우리가 막 도배 장판한다고 짐을 막 일요일날 열심히 정리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게 하라고 했는데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치랑은 맞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서둘렀죠. 막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쉬는 날이니까 막 짐 정리를 하고 막 제 나름대로 막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지금 하면은 더 힘들다. 일요일날 해라. 오빠도 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다 지킬 수 있냐 하면서 안 되는 상황도 있지. 저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뭐 어떠한 짐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전에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왜냐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치워놔 버리면 찾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머니 말씀도 맞는데 일단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일요일날 일을 할 값이라도 좀 수월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요일날 막 짐 챙긴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막 짐이 더 불어버리고 막 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그것을 좀 염두하고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저희 교회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그 권사님이 있으십니다. 그 권사님이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막 마음을 쓰시지 않는, 좀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막 다짜고짜 이렇게 가방을 들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좀 맡겨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맡기고, 그 권사님이 그 볼일 갔다 와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그냥 해 하면은 어머니가 아니 안 받아요 이렇게 나왔었겠죠. 아니면은 뭐 받으시려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셨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맡기신다고요 하면서 그럼 맡기세요 하면서 뭐 언제 오실란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좀 맡아 놓으셨는데 언제라고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여기 뭐 볼일 봤다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방에다가 막 그 잊지 않으려고 막 권사님 가방이라고 막 표시를 종이에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막 불안하셔서 권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몇 시쯤 오시려고 하시냐고. 어머니가 받아놓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혈압도 있으시고 이 물건을 맡겨놨다가 괜히 막 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 하셔서, 받기는 받았는데 어떨결에 막 이렇게 들이미시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가져가실런지 막 불안하셔서 전화를 걸으셔서 가방 못 맡겠다고 좀 빨리 가져가셔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막 그런 대화를 하고 끊으셨는데 어머니가 큰일 났다면서 막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거 딱 보아하니 좀 시험 들 것 같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때가 목요일이었지 싶어요. 저희 아이랑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오게 되었죠. 오게 되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그 권사님이 가방을 잘 가지고 가셨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전도사님, 저번에 신방 같이 가셨던 그 전도사님께 그 권사님이 가방을 저희 집에 맡겨놨는데 제가 못 맡아 있겠다, 언제 가지고 가시는지도 모르겠다, 전도사님 좀 도와주시라 해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권사님이랑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이랑 연락을 취해서 뭐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오셨는지, 오셔서 같이 오셔서 막 가방 이거 맡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가방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이거 그냥 가지라고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전달 안 받았다고 맡긴다고 하셔서 그렇게 전달 받았는데 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좀 당황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때 신방했을 때 전도사님, 부목사님 뭐 여러 성도님들 있는 상태에서 제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 뭐 머리도 막 일주일씩 못 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는지 약을 먹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 병명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긍은 하지 않았지만은 전도사님이 이제 제 어머니를 거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하시는 게 정말 그 너무 형편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해할 만하게 들리는 그런 말을 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왜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나, 본인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너무 형편을 헤아렸는데 그게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는 좀 너무 힘든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머니가 좀 의아해 하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엄마 하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그 말을 하셨는지. 왜냐면은 제가 그 신방에 있었을 때 제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 고혈압 때문에 약을 거부하시고 힘들어요, 이까지만 얘기를 했었더라면은 모르겠어요. 그 더 속사정을 모르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약 드셔야 되는데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속사정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제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밥도 못 챙기시고 제가 반찬을 해대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씻는 거 도와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내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해버려서 전도사님 마음을 쓰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신뢰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거는 내가 신방 때 엄마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인데 엄마 미안하다 하면서 전도사님한테는 책망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어요. 저는 내가 제일 잘못했다고 어머니의 비밀과 어머니의 형편을 좀 그냥 사실만 이렇게 겉모습만 얘기를 했었다면 어머니가 뭐 본인을 그렇게 취급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막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그게 너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이 약한 거를 또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좀 부정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이 있은 상태에서 그 전도사님이 되게 막 어머니의 약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그게 좀 그 상황이랑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방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머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께서 이거 주라고 이거 막 한 거다라고 해버려서 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좀 기억력이 없어서 말을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인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조금 잘못이었네. 나도 몰랐다. 뭐 다 뭐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뭐 나이 있으신 분이셨고 나도 편하게 얘기했던 게 그렇게 해서 어머니 좀 드러내면 안 되는 모습을 내가 막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다. 엄마 내 탓이다. 내한테 탓 돌려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네가 일요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나갈 때 인사할 때 전도사님한테 좀 얘기하자면서 어머니가 분명 어머니는 이제 가방을 맡겨달라고 해서 맡긴 건데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이 바뀌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면서 말을 좀 대신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기 싫지만 어머니 마음이 노엽고 지금 억울한 상태고, 그리고 내가 옆에 내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마 내 그렇게 얘기해 줄게 하면서, 저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내가 억울했을 때 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뱉었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어머니를 오해하던 간에 어머니 입장은 나는 이게 맞다는 거라는 것을 좀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딸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 엄마 그렇게 할게. 근데 너무 탓하지 마라. 내가 그때 신방 때 내가 다 엄마의 비밀을 누설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셔서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내 머리가 돌니까 나도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얼굴이 굉장히 막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마음인가. 나 같으면은 내가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칼로서 밀고 나갈 텐데, 어머니는 칼을 뽑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칼을 내려놓는 그런 행동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나? 이제는 이해가 간다. 왜 전도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엄마 미안하다, 하지 못한 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엄마 힘들다는 거 얘기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다 좋은 일꾼들 아니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의 일을 맡은 직분자시고, 뭐 권사님도 권사님 나름대로 뭐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이곳저곳 다 이렇게 관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방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가 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시험인데 시험에 걸려 넘어져 낙심하느냐, 아니면은 시험을 이기고 용서하고 전진해 나가느냐, 그걸 어머니가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얘기를 했죠. 엄마 내가 말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 보이는 시험은 깜깜하고 막막하지만 내가 시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문 안 열어줬으면 그 권사님 안 오시는 건데 왜 문 열려있을 때 와서 정확한 타이밍에 또 말이 바뀌고 또 이렇게 오해를 사고, 나한테 또 전도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러 왔다가 나한테 또 뭔가 상처받는 말을 뱉고 가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치밀한 거예요. 계획이 막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그런 순간 이제껏 겪어왔다 하면서, 나는 도움만 주고 싶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싫은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이 자꾸 이제 내가 원치 않은데 그렇게 이제 되어서, 그 도와준 사람이 나한테 막 무언의 그런 막 싸늘한 그런 분위기를 막 주고, 내가 그거를
다 파악하고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이랑 대면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순간까지 나는 겪어봤다. 등골이 오싹하더라 하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순간을 나한테 주셨는지 알 것 같다고 인내를 위해서다 하면서 인내밖에는 답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위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다 같이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거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어머니 막 불안해 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네 마음을 알 것 같다고 네가 엄마보다 미리 많은 일을 겪어서 힘들었겠다 하면서 막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막 굉장히 얼굴이 막 온화하고 막 아까 전에 불안하고 막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오해를 풀려고 막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셔서 저도 놀랬죠. 나는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나는 진짜 칼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 되는 그렇게 나는 과정을 겪어왔는데 어머니는 그게 이렇게 빨리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어머니한테 잘했다 엄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죠. 일요일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저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어머니가 만약에 끝까지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주라고 했었으면은 나도 덩달아서 전도사님한테 억울한 감정을 푸는 그런 입장으로서 전도사님을 바라봐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나. 근데 어머니가 빨리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서 전도사님 크게 신경 안 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고 일부 예배 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수기 성경을 봤나요? 모세가 그 온유한 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십보라가 죽고 그 지역에 십보라가 살았던 그 지역이랑 같은 민족인가요? 그 민족이 여자를 취했을 때 이제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뭐랄까요 판단했잖아요. 이방 뭐랄까요 그 여자를 취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막 모세가 예전에 그 애굽에서 쫓겼을 때 겨우 정착한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여인과 이렇게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약점을 그 형제가 미리 알고 또다시 이제 시보라가 죽고 이제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약점을 들춰내는 그런 모세다 하면서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서 범죄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했던 말이 이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가 정말 겸손해서 온유도 있는데 비참하다는 뜻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참한 길을 모세가 걷지만 얼마나 본인이 지도자로 인해서 대적하는 자가 형제까지도 자기를 대적하는데 그런 비참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 용서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참하다는 그 단어가 또 어머니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참 딸에게까지도 어머니의 그런 제일 드러내면 안 되는 약점까지 다 누설한 그런 존재가 이렇게 억울한 감정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또 전도사님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그런 대우를 받았고, 얼마나 어머니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본인은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와전되고 오해받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얘기했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지금 이 입장에 있는 어머니인데 저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머니가 그 말에 좀 이렇게 어머니가 듣고 좀 마음에 담아두셨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묵상을 좀 하게 됐죠.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진짜 어머니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전도사님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고, 어머니한테 조금 교회랑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엄마 괜찮나 하면서, 말 안 해도 괜찮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엄마가 좀 엄마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뭐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바로 푼다고, 당연히 뭐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알고 좀 힘들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다고. 그래야지 서로가 좀 안 민망하고 좀 더 마음이 좀 내려갔을 때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뭐 깨달아서 그때 좀 그 말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니시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뭐 그 사과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느려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만약에 늦은 시간에 만약에 사과를 걸었다면은 그 자체도 굉장히 그분에게는 용기고, 지금 진짜 일이 서로가 불편한 상황에서 사과를 주시는 것도 그분에게는 많은 용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측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그런 단합회,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는, 그게 참 공짜라서 이렇게 즐겁게 갔었었는데, 성도님들에게, 버스 탄 성도님들 다 뭐 이렇게
라면 봉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케어한다고 레크레이션 참여 못하고 아이 따라다닌다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는 아이 붙잡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버스를 이제 집에 가려는 버스를 탔는데 나한테 라면 봉지가 없어서 다른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께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라고 했는데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왜 손을 들었냐면 그 전해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번 해에는 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제가 좀 젊어 보였나? 아무튼 그래서 뭐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찌 보면은 저랑 이제 저희 아이랑 타서 가족도 아닌데 왜 안 줬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내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내리는 순간에 두 분께서 이제 저에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좀 줘도 되는데 하면서 받아도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리셨는데 저는 라면 봉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내왔죠. 지내왔는데 한참을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새벽 기도 때 그 전도사님께서 까만 봉지 안에다가 라면 봉지를 넣어서 저에게 탁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때 여행 갔을 때 주시던지 아니면 그 여행 가서 못 받았지만 한 달 안에 이렇게 주시던지 그것도 아니었고 한참 뒤에 주셨는데 라면을 받아도 기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이 전도사님은 뭔가 나를 불편해 하시고 나도 그 전도사님을 불편해 하시고 뭐 요즘에 이제 인사를 해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는 것 같길래 그냥 불편한 관계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머니 그게 좀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항상 매년마다 딱 같은 시기에 그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가지를 않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해를 겪고 이제 시험이 드셨는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전도사님을 늦게 깨닫게 해주셨는가. 늦게 깨달아서 뭐 미안한 마음에 라면 봉지를 줬지만 나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깨달아서 뭐 만약에 사과를 어머니한테 주신다 해도 이건 정말 큰 용기이고 화해를 풀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깨달아서 만약에 뭐 사과를 하신다 해도 그것도 정말 값지고 귀한 용기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서로 민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좀 깨달음을 늦게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저에게 라면 봉지 줬던 그 전도사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것도 좀 용기 있는 사과였는데 내가 그냥 뭐 좀 너무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런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식을 좀 가져올게요.
어제 만들어놨던 아몬드 빵이 있어갖고 저번에 진짜 처음에 이 빵을 만들었을 때 설탕을 아예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몬드 가루의 그 비린 맛이 너무 강해서 제 어머니가 하나 먹다가 다 버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설탕을 조금 넣었더니 약간 계란빵 맛 날랑말랑하는 괜찮은 빵이 되었어요. 이게 제가 독감 걸리고 나서 이렇게 막 그 뭐죠? 건강에 관한 유튜브를 막 보다가 프로그램 보다가 이제 좀 감을 알겠는 거예요. 혈당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지 혈당이 낮춰지는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감을 좀 얻고 있다가 결정적인 또 그 당뇨 환자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께서 이 아몬드 빵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는 빵이 있다고 막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몬드 가루랑 계란만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막 그게 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딱 각인이 돼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설탕 없이는 못 먹겠더라고. 이게 왜 맛있다고 드시지 하면서 이번에 설탕을 넣어서 했는데 이제 먹을만 합니다. 이게 아몬드가 이게 기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식물성 기름인가? 이게 밀가루랑은 좀 이렇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름이 좀 스며있는 스펀지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수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몬드 가루 4스푼에 계란 하나, 설탕 1스푼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맛있으려면 최소 1스푼은 들어가야 되고 저는 버터를 좀 넣죠. 버터를 넣고 베이킹소다 그 빵 부푸는 거 뭐라 하죠? 그 베이킹소다가 아닌데 이스트? 그거를 넣진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 3분을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 핫케이크처럼 냄비에다가 이렇게 살짝 기름을 이렇게 좀 묻히고 기름을 닦아낸 뒤에 붙였죠. 붙여서 이제 뒤집어서 무교병 붓듯이 그렇게 구운 빵입니다. 무교병은 이렇게 잘 뒤집어진데 이거는 좀 많이 그 질감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조금 익힌 뒤에 타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야지 좀 뒤집어지더라고요.
말이 돼서 이제 도배 장판을 하신다고 저희가 이제 정부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나라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저희 집은 정말 가망이 없는데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짐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짐을 또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때구나. 절대 할 수 없는, 저희 집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마음이 섣불러서 오시는 분 그냥 인사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인사는 했는데 뭐 바쁘신 것 같길래 아직은 안 전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고 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못 하시는 건가 해서 제가 대신 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좋은 타이밍에 하시려는 생각을 제가 알고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뭐 두유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하셔서 너무 좋으신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막 예수님 믿으면 지옥 절대로 안 갑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복음을 제가 이렇게 방 건너편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고, 어머니는 참 저보다도 말 더 잘하신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저는 고작 저의 뻘쭘함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딱 몇 마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뻘쭘할까봐 다른 얘기로 전환하고.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지옥 가면 안 갈 수 있다고 막 애타게 그렇게 전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또 배우고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마지막 내 복음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엄마 잘했다. 제가 칭찬해드렸죠. 칭찬해드리니까 듣기더나 그길래 잘 듣기지. 내가 해야 될 거를 어머님이 하시니 건너편에서 어머니가 전하시더라도 나는 알고 있다고 어머니한테 엄마 잘했다 하면서 잘 하시더라 이렇게 칭찬해 드렸죠. 참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있어 보니 세월을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구의 방평수는 넓혀주시진 않지만 쾌적하게 이 정리도 할 수 없는 짐을 다 바깥으로 빼고 쾌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또 바꿔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중학생 올라가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아이가 어려서도 그렇지만 고난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막 저희 아이가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뭐 악마 형상의 그림 그려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려져 있어도 이게 바꿀 수 없는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이가 좀 크기도 컸고 좀 어느 정도 막 그런 시험은 조금 이렇게 지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막 벽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 요 때에 하나님께서 방평수는 더 넓혀주시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좀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쾌적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셀장판이 있는 그 장판과 벽지가 있는 그 공간에서 또 첫 예배를 또 드리게 됐죠. 참 저도 이제 뭐 장판을 제가 깔아봤고, 내가 손수 그냥 재료만 사서 하면은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마음만 먹으면 짐은 다 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참 이건 좋은 일인 것 같다. 장판 깔고 벽지까지는 솔직히 이게 기술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벽지까지는 제가 엄두를 못 내도 장판은 까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겠죠. 힘들고, 제가 만약에 사회 공헌을 한다고 장판을 깐다고 해도 상상이 잘 되지 않고, 근데 마음을 먹으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감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정말 전문 가게에서 이렇게 장판을 사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내가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이 돈을 아낄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뭐 예배를 마치고, 뭐 목요 예배 이렇게 마치고 늦은 시간에 저희 아이랑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 언덕길에 보면 이렇게 파지를 정리해 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팀으로 해서 구루마에다가 파지를 많이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착지가 거기인 거를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녁에 막 깜깜한데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이거 천국 갑시다 이러면 얼마나 놀래시겠냐. 새해 바뀌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 할아버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노년에 정말 키도 작으신데 그 무거운 구루마를 이렇게 싣고 뒤에는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막 뭔가 이렇게 일에 매여 있다, 그 세상에 매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복음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죠. 복음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한날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데 제가 봤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 안전 지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키도 저만하고 얼굴 인상도 똑같은데 그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저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봤지만은 우리를 알아보실까? 또 학생들이 막 우르르 가는 등교길이다 보니까 또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알아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참 용기를 내서 뭐 만약에 이렇게 파지가 있는 그 창고에서 제가 복음을 드린다면, 이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학교 안에서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그 또 자주 마주치는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되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부까지는 가지 않고 2부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천하다는 그 단어를 제가 온유 그거를 이제 제가 주일 1부 예배 때 제가 들었었고 어머니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지만 나한테도 적용되는 단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관계가 너무나 신비하고 좁지만 두려움이 큰 거죠. 왜냐면 이분이 그 네 가지 시에 비유하면은 정말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돌밭에는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말라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씨앗이. 그래서 가다가 이제 마음이 돌변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여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있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많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마음이 확 돌아서는. 그래서 그 돌아서면서 그 사람이랑 그냥 영영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천한 길을 내가 뻘쭘할 수도 있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존재감도 없게끔 나를 대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비천한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자신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체육 선생님 직장의 체육 선생님께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시길래 제가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 선생님 미층에도 교회 다니신 분 계신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하루에 2번 들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선생님 보는데 얼마나 뻘쭘하겠나.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나. 눈도 잘 마주치다가 눈도 안 마주치는 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에 대한 그 관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 행정 선생님도 갈 때마다 이제 문 열면 인사해야 되는 게 행정 선생님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가 용기를 안 낸다면은 나는 진짜 존재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교실에서도 제가 인사 정도 되는 선생님도 아니고 직책을 좀 중대한 직책을 맡은 그런 선생님도 아니고 시간제에다가 이제 2번밖에 안 가서 더 존재감 없고 중요성 없고 그냥 허드렛님만 하면 되는 잡다한 일을 더 하면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고 제가 무리해서 사람들한테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제가 잘하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비천한 길을 덤덤하게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인내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덤덤하게 좀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한테 미련 두지 말자. 너무 관심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그리고 또 그 간식 시간에는 이제 또 제가 맨날 이제 아프고 난 뒤부터는 감자를 싸가고 고구마를 싸가요. 고구마랑 물 먹고 두유 먹고
간식 먹는 시간에 막 떨어져 앉아갖고 혼자서 막 왕따처럼 막. 그래도 다행인 게 거기에 이제 아토피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도 간식을 따로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저 선생님은 또 왜 저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같이 간식 먹으면 되지, 뭐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덤덤하게 좀 행동해야 되겠다,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방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저에게 관심이 없죠. 막 이렇게 수다를 떠시는데 그래도 뭐 덤덤하게 있다가 체육 수업 돼서 체육 수업 하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너무 다가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눈빛 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불교 선생님은 뭔가 불교 선생님이 저에게 좀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마음 써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친밀감이 뭐 없습니다. 막 대화를 막 편하게 한다든지 막 사소한 거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항상 뭐 얘기를 일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또 막혀요. 막히고 서로가 긴장하다는 게 딱 드러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차이구나. 그분에게 우상이 있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해주시고 좋은 마음 가지시는 분이라도 이 우상이랑 하나님이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소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이분이랑은 뭐 제가 마음을 써서 얘기하든지 마음을 뭐 내려놔서 얘기를 하든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꾸 좀 오해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럴 바기에는 그냥 내가 당하고 긴장하고 막 두려워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당당하게 대화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대화를 하자.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인데 내가 너무 좀 쪼그라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변치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리 수업에도 막 초콜릿 만들기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도 막 아이 케어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막 초콜릿에 그 토핑을 막 이렇게 손으로 주워 먹는 아이도 있고 막 뭐 그 초콜릿을 녹여야 되니까 막 냄비에다가 막 뜨거운 냄비에다가 막 이렇게 넣고 녹이는데 막 괜히 그냥 불교 선생님한테 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랬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초콜릿을 우열곡절 끝에 다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뒷정리를 불교 선생님이 뒷정리 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음악 수업이 되어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음악 시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불교 선생님께서 한참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한참을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음악 수업에 딱 들어오시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에게 초콜릿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또 뇌물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아들내미 갖다 주라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참 애들 만들 때는 초콜릿 모양이 막
삐뚤삐뚤하고 막 그래도 막 애들은 좋아하니까 막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역시나 선생님이 직접 만드니까 퀄리티가 막 진짜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막 잡히고 막 그것도 크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토핑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꾸미는 것도 막 이것저것 섞어서 야, 역시 이 손 그 재능이 있으시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받아서 이제 아직까지 저희 아들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이건 또 뇌물이 아닌가.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뭐 재료를 이제 소진을 해야 되니까 버리는 김에 이제 뭐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제가 뭐 한 번씩 아들 얘기하니까 아들 뭐 생각나서 남의 아들 생각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친하진 않지만 준다는 자체가 이게 용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고 오지랖을 떨어서 퇴근할 때 선생님 초콜릿 감사해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뭐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이렇게 전했던 그 말로써 그냥 마무리를 하게 됐죠. 좀 측은함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뭐 악한 마음 있겠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인간을 위하는 마음은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가온다는 자체가 그것도 결국엔 성립이 되지 않는 관계인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선생님이 우상을 버리고 정말 교회도 다니시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는데 그거 빼고는 정말로 마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질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어쨌든 오늘 또 1시간 반 아까 1시간 했었나요? 2시간 반 3시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뭔가 마지막 멘트를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네요. 이번 주는 복음이 없다고 뭐 한 분 계시나 신문 선생님 계시나 복음이 없다고 보면 될 텐데 정말 복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복음이 막 그렇게 막 되고 막 그러지도 않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배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편이 좀 더 많은 요즘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합니다. 제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몇 번씩 이렇게 만나도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는 되지 말게 해주세요. 몇 번을 봐도 나를 기억한다고 해도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뻘쭘하고 어처구니없고 뭐 이런 때에 할 상황이더라도 내 자신을 제발 좀 부정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좀 지체하지 않고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막히는 게 참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좀 힘을 내게 해주셔서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좀 복음을 잘 이루어 갔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